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닛 네 번째입니다. 자, 운영 체제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동한다는 의미죠. 여러분들의 하드웨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최애 픽은 운영체제를 쓰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거고, 그럼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얘네하고 운영체제 성능평가 기준, 이게 좀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하고는 약간 별개인데요. 이게 기타 소프트웨어 중에 쉐어웨어하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뭐냐?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운영체제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킨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운영체제, OS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같은 애들을 이야기하고요. 각종 언어의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얘는 언어 번역기예요. 우리가 코딩을 하고 얘네를 실행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애들, 어셈블러도 비슷한 애고요. 라이브러리 이런 애들을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자, 종류에는 우선 첫 번째 부트로더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부팅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이제 부트로더라고 이야기하고요. 장치 드라이버나 C 런타임 라이브러리 이러한 애들이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번 시간에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운영 체제가 거의 같다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운영체제나 각종 언어의 컴파일러, 그 다음에 어셈블러,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얘네가 바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인베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이고,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업 전산망에서 사용하는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 기업용 소프트웨어래요.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ERP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기업 전산망에서 우리가 인사관리, 회계관리 하는 전용 기업 전용 소프트웨어 ER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죠. 새로 개발된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용 구동 소프트웨어. 뭐 안드로이드 폰이 만들어졌는데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우리가 보통 이제 ARM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CPU 방식을. 그래서 이제 ARM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휴대용 기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뭐 iOS는 이제 MP3부터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드로이드 사실은 얘가 이제 벤처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구글에서 얘네를 정말 인수를 해가지고 얘네를 쓰게 됐죠. 원래는 삼성전자에 얘네를 이렇게 대쉬했었대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거부하면서 얘네가 이제 구글에 인수가 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아요. 이게 삼성에서 인수했으면은 전 세계 IT 판도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은 계십니다. 삼성에서 인수했으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가져다니지 못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했고,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장비의 내부 동작을 지원하는 펌웨어,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웹 브라우저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웹 브라우저가 뭐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이런 애들을 웹 브라우저라고 해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건데, 사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운영체제의 구성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같은 말이긴 한데 운영체제로 바꿀까요? 그냥 두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요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PU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어 기능하고 연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은 제어 역할을 해요.
제어를 하는 거죠. 야,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처리 프로그램은 실제로 얘네를 운영하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 있다 그러면 감독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제어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 안에서 직접 뭐예요? 그 기능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전체의 동작을 감시하고 프로그램이 순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행 과정을 지시한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건설 현장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는요, 감시 프로그램과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얘네가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좀 중요시 여겨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가 이제 제어 프로그램이잖아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 제어 프로그램 내에 있는 애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감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를 우리가 그냥 감작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 따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 갔다 오면 큰 기다란 그 대나무 작대기를 들고 작대기라는 표현도 많이 안 쓰시는데 요즘에 작대기를 들고 이제 밭 같은데 밭이나 논 그 사이에 감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그래서 그 감을 따러 다니거나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감을 딸 때는 그 작대기로 따요. 네, 작대기라고 이렇게 그 대나무 기뜰한 거 옛날에 많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뜰한 거에다가 이 앞에다가 이렇게 그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감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나무까지 열려 있잖아요. 나무를 딱 해가지고 이걸 휙 돌려요. 그러면 똑 부러지죠. 네, 이렇게 해서 따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길다 보니까 이게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지?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게 보통 한 4m, 5m 되는 그런 작대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어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제어 프로그램은 감은 작대기로 따는데 이게 참 제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프로그램 있어요. 이제 처리 프로그램은 얘네를 실제 수행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언어 처리 프로그램, 고급 언어에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선 처리 프로그램이니까 언어 번역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어셈블러하고 컴파일러가 있는데 인터프리터까지 나와 있군요. 얘는 보통 이제 기계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이제 편집기가 되겠죠. 얘는 인터프리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얘가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게 이제 실시간 번역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시 통역사를 인터프리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시 통역사 뭐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어셈블러는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보통은 2진수나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 있죠. 원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코딩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코딩한 그 문자 그대로를 이야기하고요. 걔네를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얘네를 편집해요. 왜 편집할까요? 써먹을 수 있도록 편집을 해요. 그 다음에 걔네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컴파일러인데 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는 역할이 같아요. 근데 얘는 이 원시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작성을 하고 얘네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단위로 인쇄된다. 번역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C 언어나 자바 언어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인터프리터는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리스프나 요즘에 많이 안 쓰죠. 이제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연계 편집이나 또는 유틸리티, 분류 병합 이런 애들을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응용 유틸리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 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서문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서문탁. 그래서 그냥 서문탁은 아닌데 서문 언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래서 그냥 다른 건 아니고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커말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제어 프로그램은
아우, 감은 작대기로 때려서 따야 되는데 이게 참 제어가 어려워. 이렇게 해서 감작대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처리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감작대만 아셔도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죠. 자,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 구성에서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감작대죠? 감작대. 그래서 다중 프로, 이건 말로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는 뭐. 자, 운영체제예요.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봤죠, 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는데, 인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또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는요,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은 어때요? 우리 손을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 하죠. 또는 요즘에는 뭐 지문도 이용을 해서 락을 풀 수도 있고 음성 명령도 내리잖아요. 오케이 구글 모든 검색해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고,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USB 인터페이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USB를 서로 기계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에 주격장치에 램에 위치하고요. 주요 기능은 프로세스, 기억, 주변 장치, 파일 등을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하드웨어도 관리하고요. 사용자와의 대화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 및 자원 스케줄링 기능을 지원한다. 이거는 뭐냐? 요즘에는 이제 운영체제가 뭐 혼자 쓰는 것도 있지만 다수가 같이 쓰는 그룹웨어 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제들도 있다. 시스템의 메모리를 관리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뭐 앞에 있는 문장하고 뭐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네요. 컴퓨터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에 위치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프로세스 및 기억장치 관리, 파일 및 주변 장치 관리,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역할과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자,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스템 메모리를 관리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한다. 뭐 나머지 위에서 다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지? 자, 답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용자 측면에서 특정 분야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필요해야, 얘기가 잘못됐죠. 사용자 측면에서 특정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애들은 유틸리티, 응용 프로그램, 이러한 애들이 되는 거고요. 운영체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윈도우즈 없이 게임을 깔 수 없듯이 MS 오피스를 깔 수 없죠. 안드로이드 없이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없어서 앱을 설치할 수 없듯이 뭐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 또 설치도 꼭 필요해요. 아셨죠?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얘네는 한번 읽어보죠. 시스템의 모든 동작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을 슈퍼바이저라 부른다. 우리 앞에서 SVC라고 하는 거 잠깐 봤었죠. 인터럽트 나오면서. 걔가 얘예요.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 하드디스크 내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주격장치에 위치해요. 그래서 우리 부팅한다는 얘기 듣잖아요. 컴퓨터 파워 딱 키면은 그때부터 로딩이 되고 뭔가 뜨득뜨득뜨득뜨득뜨득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꺼졌다가 다시 키면은 안드로이드 하고 뭐 갤럭시 아니면 LG 마크 뜨고 한 30초 적어도 기다려야지 뭐가 뜨잖아요. 이걸 부팅한다고 그래요. 부팅. 부팅은 뭐예요? 일할 준비를 하는 걸 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부트 스트랩이에요. 스트랩. 스트랩이 뭐죠? 손잡이요. 우리가 이제 부추, 네, 제가 그림을 잘 굉장히 못 그리는데 이게 부추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일을 하러 가려면 이 신발을 신어야 돼요. 부추를 신어야 된다고 이렇게 발에다 넣어야 돼요. 이게 발이야. 이게 신발이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요 뒤에 보면 이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발을 쑥 넣죠. 장화 같은 거, 그지? 부추 이런 거. 얘를 부추 스트랩이라고 그래요. 부추에 있는 스트랩. 아, 그래. 내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부츠를 신는데, 신기 위해선 제일 먼저 부츠 스트랩을 잡고 신발을 신어야지. 그래서 부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요 작업, 부팅하는 작업이 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운영체제를 주격장치 램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팅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키보드, 모니터, 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필수적인 주변 장치들을 관리하는 바이오스도 포함이 된대요.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컴퓨터를 딱 키면은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면 삼성, LG면 LG, IBM이면 IBM, 애플이면 애플 이렇게 화면 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뒤에서 어떤 작업하는 것들이 텍스트로 보여졌었어요. 그게 보여주기가 이게 흉하니까 요즘엔 그렇게 이제 이미지화 하는데 그 뒤에서 맨 처음에 뭘 하냐면 파워를 딱 키면은요 CPU를 체크합니다. 칙칙. 그 다음에 뭘 체크해요? 하드디스크 칙칙. 그 다음에 주격장치 칙칙. 다 체크를 해요. 그 단계가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바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스. 그쵸? 요걸 우리 또 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우리 윈도우즈에 가면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대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왔어요. 그럼 이 운영체제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환 시간 단축, 처리 능력 증대, 신뢰도 증가, 사용 가능도 증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A라고 하는 학생과 B라고 하는 학생에다가 구구단을 한번 제대로 외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0분이 걸렸고요. 이 친구는 5분이 걸렸어요. 어떤 애가 더 잘하는 거죠? 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10분하고 5분이 걸렸는데 만약에 5분 걸린 애가 구구단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어요. 9단인데 99, 81인데 99, 71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얘네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신뢰도가 좋아야 되고 반환 시간도 짧아야 돼요. 그리고 처리 능력이에요. 자, A라고 하는 CPU와 B라고 하는 CPU가 있는데 얘네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100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운영체제의 성능 면에서 얘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50%만 쓸 수 있고요, 리소스를. 얘는 70% 쓸 수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70% 쓸 수 있는 게 좋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버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가 버전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iOS도 버전이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감으로 해서 어때요? 얘네가 이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 100 중에 얼마를 쓸 수 있느냐. 바로 사용 가능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능력은요. 시간을 딱 줬어요.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친구하고 B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뭐 숙제를 내줬는데 얘는요. 100을 다 해요. 근데 얘는 80밖에 못 해요. 시간당 야, 1시간을 딱 주고 야, 100문제 풀어 그랬는데 얘는 100개 다 풀고 얘는 80개만 풀었어요. 어떤 애가 더 좋아요? 얘가 좋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환 시간 빨리 나와야 되겠고 처리 능력도 좋아야 되겠고 신뢰도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도 좋아야 됩니다. 오류가 없고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얘네 종류가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거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요청자에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처리 능력은 단위 시간당 내가 제시된 시간만큼 주고 그 안에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신뢰도는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사용 가능도는 이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서 100이라는 리소스를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반환 시간의 단축이 요구된다. 단축 좋아요.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의미하는 처리 능력 향상 좋아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도 향상 좋아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를 의미하는 게 사용 가능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CPU가 뭐 요즘에 최신형 i7에 뭐 제가 코드는 잘 모르겠어요. 뭐 9800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최신형 뭐 제일 좋은 CPU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윈도우 XP를 넣고요. 설치하고요. A라고 하는 데는 B라고 하는 데는 똑같은 시스템인데 여기다가는 윈도우즈 10을 설치해요. 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어떤 게 더 리소스를 많이 쓸까요? 쓸 수 있게 할까요?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윈도우즈 10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얘는 전체 시스템이 100이라고 할 때 얘는 90 정도의 리소스를 우리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얘는 한 70 정도만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CPU를 얼마나 좀 편하게 해주느냐, 또는 주격 장치나 다른 기타 장치들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 편하게 해준다는 거는 운영을 잘하는 거죠. 그쵸? 자,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사용자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의 리소스, 그 전체에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운영체제에는 앞에서도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XP 7, 8, 10, 그 다음에 MS-DOS, 안드로이드, iOS, 블랙베리도 있고, 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맥OS도 있겠죠. 그래서 맥OS까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이에요. 소프트웨어는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란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자,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는 대표적인 운영체제죠. 됐습니까? 구분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운영체제 운용기법이에요.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체제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 게 일괄 처리와 실시간 처리예요. 네? 일괄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일감을 한 번에 모아요. 쭉 일감을 뭐 한 달간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확 때려쳐서 하는 거고요. 실시간 처리는 요구되는 작업이 있을 때마다 걔네를 그때 즉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리얼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배치라고 해요, 배치. 그래서 얘네를 둘 다 쓰는 거예요. 얘가 제일 먼저 나오기는 했는데 얘도 쓰고 있어요. 어디에 쓰냐면 급여 처리할 때요. 요금 청구할 때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요금이 청구가 돼가지고 내 통장에서 나가요. 근데 하루에 제가 전화 통화를 1000번 해요. 그럼 제 통장에서 1000번 돈이 나가겠죠? 굉장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쭉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해서 요금 고지서를 낸다든지 급여 처리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일괄 처리가 됩니다. 됐죠? 실시간 처리는 요구된 그 즉시 처리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좌석 예약이요. 좌석 예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기차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추석이나 설 때 되면 이 KTX 예매 막 그 뭐 네이버에 막 뜨더라고요. 선착순이지. 왜? 빨리 못하면 차 못하니까요. 그치?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해요? 안 되잖아요. 그치? 선착순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시스템은 모두 다 얘네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시분할 시스템은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요. 시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시분할 시스템이 바로 윈도우즈가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뭐 컴퓨터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PU는요. 한 시점, 지금 이 시점에 작업 하나밖에 못해요. 신기하죠? 선생님 저는 음악도 들으면서 지금 인터넷 검색까지 하는데요. 그거는요. 얘네가요. 지금 시분할 시스템으로 CPU의 클럭 주파수에 따라서 얘네를 설계된 기준에 따라서 얘네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1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0.00000000000001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딱 쪼개가지고요. 야, 여기는 음악, 여기는 뭐 음악 말고 또 뭐 브라우징이라는 건 인터넷 검색이에요. 브라우징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서로 처음에 얘가 0.0001초 하고 얘가 그 다음에 0.0001초 하고 또 다음에는 얘하고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대신에 CPU 혼자서 하나 가요.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CPU들은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보통 쿼드코어 이상이에요. 이 CPU 칩 하나에 이 코어가요. 코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 장치가 코어가 4개가 붙어요. 보통 그냥 기본이. 뭐 요즘에는 뭐 8개, 10개짜리도 막 나오잖아요. 요즘 최신형 뭐 PC나 최신형 스마트폰은 보통 10개까지 붙어 나와요. 코어 하나에. 굉장히 고직접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왜? 얘는 음악만 틀고요. 작업만 하고요. 얘는요. 브라우징만 담당하고요. 얘는 운영체제 운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또 얘네는 입출력 관리만 해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럭
앞에서 우리 클럭 주파수 배웠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요, 시그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0.000000001초씩 나눠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죠. 왜? 0.00000 1초 사이 동안에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땐 빵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갑니다.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또 이제 비교가 되는 애가 있는데 다중 프로그램과 내려서 볼게요. 같이 보는 게 좋으니까요. 다중 처리라는 게 있어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고요. 다중 처리는요, 프로세스가 여러 개예요. 우리 좀 전에 제가 멀티코어라고 하는 거, 쿼드코어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드렸죠. 코어가 4개예요. 뭐야? 다중 프로세싱. 이 코어 하나하나가 뭐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거든요. CPU라고 해요.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CPU는 같은 말이에요. Central Processing Unit. 그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다고요. 어때요? 빨리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격 장치나 주변 장치를 공유하고 신뢰성과 더 큰 것은 연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반대로 다중 프로그래밍은요. 얘는요. CPU 하나를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타임 쉐어링, 좀 전에 봤던 우리 타임 슬라이스, 시그널 처리를 하는 거예요. 1, 2, 3, 4 얘네가 계속 빙빙빙빙빙 돌면서 프로그램 CPU 하나가 여러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어가 4개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윈도우즈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iOS 실제로 배경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운영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럼 수십 가지가 동시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그냥 달잖아요. 컴퓨터 켜놓기만 해도 전기가 달잖아요. 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CPU 하나로 배경에 있는 다양한 작업들, 또 내가 지금 주로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래서 얘의 최고의 장점은 요게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해서 이걸 좀 수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사용 가능도라는 건 뭐냐면은 병행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 됐죠? 자, 얘는 연산 능력하고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얘는 사용 가능도, 즉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다중 모드 같은 경우는 일괄 시그널 다중 실시간 처리를 모두 쓰고 있는 거죠. 자, 분산 처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컴퓨터들에 나눠서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멀티 프로세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지역적으로 여러 개 나눠서 이렇게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슈퍼컴퓨터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지역적으로 분할을 해서 근방에 있는 통신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버가요, 서울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LA에도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요? 구글이요. 만약에 구글 서버가 LA에만 있으면, 미국에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구글 검색하는 그 수많은 통신을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국가 간 통신망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서버를요, 뚝 복사해가지고 서울에 갖다 놓는 거예요. 뚝 갖다가 도쿄에 갖다 놓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이버의 서버가 지금 서울에만 있나요? 아니요. 각 지역 IDC에 다 들어있어요. 다 분산해 놓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을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문제가 있긴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 품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장치 내에 운영체제가 아예 박혀 있는 거예요. 냉장고나 TV 또는 전기밥솥. 우리 요즘에 전기밥솥도 좋아져가지고 뭐 백미쾌속 아니면은 또 뭐예요? 잡곡밥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얘네가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안에 윈도우즈 C라고 하는 거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거 많이 씁니다. 어디에 많이 쓰시냐면 그 포스 있죠, 포스. 편의점 가면은 여러분들 포스 프로그램 있죠? 이게 윈도우즈 C를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아직도. 또 이제 키오스크라고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커다란 모니터 있어가지고 층별 안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그 키오스크는 윈도우즈 C가 아니라 윈도우즈 10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속도 느리고 그럴 때 많이 썼었죠. 자,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함께 묶어서 하나처럼 쓰는 거고, 듀얼 시스템은요,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업무 처리의 신뢰도, 그러니까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거를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서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애를 듀얼 시스템이라고 한다. 한번 출제된 적 있어요. 또 출제되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다음 중 한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각 사용자들에게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하여 마치 각자가 컴퓨터를 독점하는 것처럼 하는 거. 뭐가 되겠어요? 네, 시분할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죠? 자,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방식에서 분산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 개의 CPU와 하나의 주격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한다 그랬어요. 하나의 여러 개의 CPU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멀티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이네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시간 C분할이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서 얘가 맞겠네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겠죠. 하나의 CPU와 주격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이거 뭐예요? 멀티 프로그래밍. 됐죠? 자, 운영체제의 발달 순서는 커말 리그에는 자주 나와요. 자, 일괄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C분할하고 다중 프로그램은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다. 그리고 다중 모드, 마지막에 이제 분산 처리가 되는 거죠. 일괄 처리가 제일 먼저 나왔고, 맨 마지막에 분산 처리가 나왔다. 분산 처리 나오기 전에는 다중 모드가 있었고, 그 중간에는 다중 C분할 실시간이 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자, 다음에 이번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프트웨어, 기타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가 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너그웨이 간단히 보십시오.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나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소프트웨어래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대요. 자, 쉐어웨어, 이게 중요합니다. 쉐어가 뭐예요? 공유한다는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무료, 공짜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인다, 그죠? 자, 무료로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얘는 마구 배포해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배포는 하는데 대신에 이 안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작자에게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한 후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신에 이제 이게 이 데모 버전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쉐어웨어하고 데모 버전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둘 다 목적은 같아요. 홍보용이에요. 사실은. 예, 홍보용입니다. 그래서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많이 설치하시다 보면 프로 버전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라이트 버전을 우리가 깔아가지고 써보다가 마음에 들면 뭐 한 $2 정도 주고 프로 버전으로 바꿔요. 그럼 광고도 안 나오고 또 기능도 더 확장한 걸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쉐어웨어예요. 일종의 쉐어웨어. 그래서 어느 정도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얘네 키를 넣거나 구매를 해서 얘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쉐어웨어가 됩니다. 됐죠? 자, 데모 버전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홍보용이고 일정 기능만 사용 가능한데 설계 방식이 달라요. 그 쉐어웨어는 막 배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쉐어웨어는 아예 모든 기능을요. 100% 모두 담아서 배포가 돼요.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다고요. 대신에 이만큼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키를 딱 넣으면 시리얼 키나 CD 키를 딱 넣으면 얘네 봉인 해제, 얘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데모 버전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고 하는 기능 중에 이 내가 그냥 한번 이만큼 써보세요 하고 하는 부분들만 딱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 얘가 마음에 들면 사. 그럼 내가 통째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포 당시에 얘는 100%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얘는 아예 설계 당시에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분만 포함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배포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프리웨어는 공짜예요, 공짜. 됐죠? 애드웨어는요, 광고를 보는 대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거의 다 그렇죠. 그죠? 광고 보죠? 유튜브만 봐도 광고 보잖아요. 그치?
자,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사면 끼워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얘네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한글 2020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요. 2020이 아니라 2021이 나올 것 같은데 2021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내부에서 얘네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를 알파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어로 알파가 A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테스트를 우리 알파 테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 알파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다음번에는 베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얘는요. 얘와 얘의 차이는 이 베타 테스트는 실사용자가 합니다. 이거는요. 개발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사 내부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우리 보통 뭐 현대 기아 자동차 사면은 야, 우리는 베타 테스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회사 내부에서 많이 테스트를 하지만 실제로 얘네 굴려보면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수정을 해주잖아요. 리콜을 통해서 해주거나. 그 다음에 해외에 수준을 하죠. 뭐 요즘엔 그렇지는 않지만 워낙 잘 만드니까 요즘에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거랑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는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는데 개발한 애들이 아니라 그 옆 부서 애들이 하고요. 자, 베타 테스트는요. 이건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로즈 베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클로즈 베타는 유저들 중에서도 아주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오류를 찾기 위한 테스트예요. 야, 나 클로즈 베타에 당첨됐어. 그러면 그쪽 세계에서는 꽤 예, 능력자로 인정받는 그런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룹웨어예요. 그룹웨어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룹웨어 다 쓰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 내에서 같은 회사 내에서 뭐 메신저를 같이 쓴다든지 게시판을 같이 쓴다든지 전자 결제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그룹웨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자체를 공개하는 거예요. 리눅스 같은 거, 안드로이드 같은 거. 뭔 얘기냐? 소스를 공개를 해버리면은요, 그 소스를 수정해서 나만의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샤오미요. 샤오미 미 UI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별도로 걔네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화웨이하고 그 샤오미하고 같이 걔네 쓰죠. 샤오미 폰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드로이드인데 좀 달라.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샤오미 폰 정말 짱이에요. AS만 잘 되면 배터리가 제가 써본 그 어떤 폰보다 많이 오래갑니다. 자, 얘네는 코드까지 다 해가지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리눅스와 안드로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애드웨어는 우리 광고 보는 거죠. 자, 쉐어웨어는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 평가받기 위한 건 베타 버전이죠. 베타 프로그램. 나머지는 본문에 있었습니다. 알파 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기능 및 기간, 이거 쉐어 프로그램, 쉐어웨어. 정식 프로그램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이건 베타.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 요것도 이제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본문에 없었죠? 얘는 패치라고 그래요. 패치 프로그램. 보통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한글과 컴퓨터도 업데이트 해주죠. 윈도우즈도 업데이트 해주죠. 안드로이드도 보안 패치 해줍니다. 자,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 제작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파 테스트라고 해요. 다음 중 소프트웨어 자체 광고를 포함하여 보는 대가, 애드웨어. 소스 코드까지 공개하는 거 오픈 소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우리 왕두목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성능평가 기준, 반환 시간 단축, 처리 능력 증대, 신뢰도 증가, 사용 가능도 증가. 꼭 기억하세요. 자, 쉐어웨어는 뭐라고요? 일부 기능을 제한을 해서 돈을 써보고 돈을 내서 나머지 기능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요, 여러 컴퓨터들을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 테스트는요, 베타 테스트 전에 개발사 내부에서 개발한 애들 말고 다른 부서에서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알파 테스트라고 하고, 이 베타 테스트, 알파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때 베타 테스트 일반인들에게 클로즈 베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베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중 처리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처리를 해서 연산 능력을,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멀티코어, 옥타코어, 쿼드코어 이런 게 다 다중처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봤고요. 요 왕도목에 해당하는 것만큼이라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